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압록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압록은 이 오돌 암자를 쓰거든요. 오돌암의 복록자. 복록을 씁니다. 그래서 어두울암 복록이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 걸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록은 우리가 12운성의 록지의 록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록이라고도 하고 걸록이라고도 합니다. 압록이 내 원국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 있으면 재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압록이 있을 때는 재물 복이 있고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귀인이 있는 복록이다 해서 귀하게 여기긴 합니다. 근데 이런 귀인들이 왜 현대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런 귀인에 구성되는 게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이따 할 거지만 뭐 형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그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길신이 활용하기에 조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이런 걸 알아두면 기회에 따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 압록이라는 결신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행재수나 재물수와 관련되어서 여기를 많이 짓죠. 왜냐하면 이 록이 록봉을 의미하거든요. 원국에 내가 압록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만의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내가 뭐 예체능을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압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일주들은 또는 운에서 있다면은 내가 대인관계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내 자기만의 개발, 자기만의 재능을 활용하면 큰 복록이 따라올 수 있고 횡재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압록이 운이 들어올 때 그 압록이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운이거든요. 행재거든요. 그런 행운을 받기 위해서는 뭐 복권을 산다든지요. 또는 뭐 주식을 사본다든지 뭐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압록의 작용인데 이게 꼭 재물뿐만이 아니고 재물도 될 수 있지만 재물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어떤 환경의 도움으로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 걸록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수익이나 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되는 거는 돈이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기대를 크게 해서 얻는 이익을 쓸 수 있지만 이것들이 요행이나 횡재나 돼서 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요행수를 바란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돼. 이런 시기에는 이런 운에는 작은 활력소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고 희망을 가지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나는 잘 될 것이다. 압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성을 보는 거 중요한데 압록의 구성은 이 걸록하고 육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걸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록, 다시 말해서 걸록지를 말합니다. 12운승은. 그래서 간목 일간일 때 지지가 이 글자가 있거나 또는 운에서 들어왔을 때가 압록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일간이 해년이 돼도 압록입니다. 압록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운에서 해수가 들어와. 그래도 압록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병신 일주로만 볼 때는 아니면 정미, 무신, 기미, 이민, 개축 이런 것들은 압록 일주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보세요. 걸록지를 내가 합을 하는 거예요. 병화하고 걸록지는
사화잖아요. 사신 합을 하는 거고. 정화하고 걸록지는 오하니까 옴이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록지를 당겨오는 거거든. 우리가 이 12운성 사주에서 걸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귀한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귀기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고수에 보면. 그러니까 12운성 중에서 뭐 제왕 이런 것들보다 가장 최고의 안정적이고 최고의 힘이 있을 수 있는 기운으로 걸록지를 꼽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호환 기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권력, 뭐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걸록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기운을 당겨오는 것이 압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을 쓰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쓰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육합으로 되는 거니까, 육합은 부부의 합으로 봤을 때, 재성과 관성의 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 보면, 명예나 재물을 함께 끌어오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게 압록의 기운이죠. 걸럭의 기운을 당겨온다.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를 보기 전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걸록지가 있을 때 압록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걸록지가 있을 때 압록이 되는 거. 자, 운에서 올 때, 원국에서 올 때 이런 데가 있잖아. 원국에 압록이 있을 때는 뭐 만약에 병신이나 정민이나 무신이나 김이나 이민이나 개축이나 이럴 때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주분들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공이 특별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운에서 들었을 때, 대운이든, 뭐 병화일간이 신금이든, 정화일간이 미토든, 이런 대운이든 세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압록이 들어왔을 때는, 행재수, 그러니까 운의 기운이 좋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기운으로 해서 만약에 화급금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바로 행재수가 되는 거죠. 돈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그럼 화생토라고 하면 식신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데리고 있는 뭐 제자들이라든지 아래 사람들이라든지 직원들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비겁이 되면 형제나 가까운 지인들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국에서 들어왔을 때 만약에 병화인데 신금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압록이. 근데 인성이 충이 된다. 원국에 인목이 있어서 인신충이 된다. 그러면 압록의 기운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미미해진다. 많이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압록의 작용보다 좀 아쉬운 작용으로 지나갈 수 있다. 기회를 못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나 충이 됐을 때 그때는 압록의 기운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운이 와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압록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무엇보다도 어떤 요행을 바라서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기가 내가 힘들다고 하면 요런 글자들에 운이 들어왔을 때의 힘을 입어서 내가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무제사주가 예를 들어서 재성이 없으니까 재물복이 없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압록이 있으면 그게 무제사주로 인정을 안 해요. 압록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처럼 저는 무토일간인데 무토일간이 신금이 있을 때는 좋은 건데 저는 신금이 없어요. 압록이 없어. 무제사주인데도. 그래서 재물복이 없는가?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요런 운일 때는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조금 더 재능을 살리거나 그쪽 계통에서 내가 좀 자신감 있게 어떤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훨씬 더 성과가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운도 작용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망이 된다든지 뭐 형이 된다든지 또 충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압록의 기운이 미미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용이 많이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압록을 볼 때 내가 횡재수를 봐야 되겠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복, 기인을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압록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니까 압록이 있다면은 그만한 내가 복록을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압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